새벽 2시 낡은 원룸에서 이옥부는 잠에서 깼어요. 65살의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죠. 그런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로또 1등 당첨됐다며? 축하해. 목소리의 주인공은 막내딸 한수진, 38살이었어요. 이옥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로또는커녕 오늘 저녁 먹을 컵라면도 고민하는 처지인데 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수진아, 엄마가 무슨 로또? 에이, 겸손 떨지 마. 동네에서 난리 났어. 엄마가 30억 당첨됐다고. 추석 전에 대박 났다며? 나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이옥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이에요. 막내가 미국 취직 후 완전히 연락을 끊은 지 정확히 10년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죠. 이옥분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38살 수진이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28살 MBA 유학을 떠나던 날이었죠. 그때도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9시에 도착해. 공항에서 바로 갈게. 우리 엄마 효도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공항이라고요? 수진이는 해외에 있었던 걸까요? 이옥부는 혼란스러웠어요.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던 막내딸이 갑자기 나타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옥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방을 청소했어요. 사실 청소할 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온다니 마음이 조급했죠. 9시 정각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어요. 엄마, 문 열어봐. 나 수진이야. 문을 여는 순간 명품 옷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샤넬 선글라스,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이옥부는 눈을 의심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죠. 엄마, 나야. 수진이. 10년 만이지? 어머, 엄마 여기서 살아? 이 좁은 원룸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놀람보다는 경멸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로또 당첨금은 어디 있어? 은행에 맡겼어? 아니면 금고에? 수진아, 엄마는 로또 당첨된 적 없어. 누가 그런 거짓말을. 뭐? 거짓말이라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방금 전까지 밝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장난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편의점 사장님이 엄마가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난리 났다며? 이옥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편의점 사장이 며칠 전에 농담으로 한 말이었죠. 옥분 씨,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딱 옥분 씨 생일이랑 똑같던데요? 혹시 사셨어요? 그 한마디가 동네에서 소문으로 커진 거였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엄마는 로또 산 적도 없고. 하, 진짜 헛걸음했네.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며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죠. 응. 오빠? 응. 거짓말이었어. 엄마 여기 원룸에서 알바로 근근히 사는데. 응. 나 지금 바로 갈게. 시간 낭비했어. 전화를 끄는 수진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실망과 짜증뿐이었죠. 엄마, 나 바빠. 그럼 잘 지내. 수진아, 잠깐. 이옥분이 딸의 팔을 잡았어요. 10년 만에 본 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 추석 때 먹던 거 기억나지? 엄마, 나 비건이야. 고기 안 먹어. 그리고 시간 없다고. 수지는 차갑게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니? 나야, 큰언니.
큰딸 한수정이었어요. 45살의 수정은 수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손에는 마트 봉지를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의 얼굴이 또다시 변했어요. 이번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언니, 오랜만이야. 어머, 언니 여전히 예쁘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낸 거야? 수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어요. 수진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언니, 나 바빠서 먼저 갈게. 다음에 봐. 수진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아, 엄마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저 애가 저렇게 차갑게 변할 줄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정은 엄마를 안아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트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소고기, 미역, 쌀, 과일. 엄마, 오늘은 제가 소고기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엄마 생신도 곧 다가오잖아요. 이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큰딸은 늘 이렇게 엄마 곁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막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수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옥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10년 전 추석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유학을 떠나던 그날, 12년 전 2013년 추석 명절이었어요. 당시 이옥분의 가족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철수는 택시기사였고 이옥분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날도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딸 수정은 33살로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었고 아들 한민수는 24살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수지는 26살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된 상태였죠. 엄마, 나 미국 MBA 유학 가고 싶어. 추석 아침 수진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니요. 그것도 MBA라니요. 수진아, 그게 얼마나 드는데. 아버지 한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가족의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에 막내 대학 등록금까지 내려니 저축은 꿈도 못 꿨죠. MBA 학비가 2년이면 1억 원은 들어. 생활비까지 치면 1억 5천만 원은 각오해야 해. 큰딸 수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이유는 명확했죠. 막내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 때문이었어요. 언니, 나 정말 가고 싶어.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늘 이랬어요. 원하는 게 생기면 울면서 조르고 가족들은 결국 들어줬죠. 여보, 우리 수진이 꿈인데 한번 보내줍시다. 이옥분이 남편을 설득했어요. 한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하겠소?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는데. 제가 제 적금 깨겠습니다. 수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5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언니, 정말 언니 최고야. 수진이 언니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수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나도 3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보탤게. 아들 민수도 나섰어요.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죠. 고마워, 오빠.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수지는 기뻐하며 방방 뛰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밤에 대리운전을 하겠소. 한철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낮에는 택시, 밤에는 대리운전. 60살의 나이에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막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보,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우리 막내 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한 가족의 모든 희망과 돈이 막내 한 명에게 쏟아졌어요. 큰딸의 결혼 자금, 아들의 종잣돈, 아버지의 건강까지 모두 수진의 유학비가 됐습니다. 1년간 온 가족이 돈을 모았어요. 이옥부는 식당 아르바이트 외에 새벽 청소일까지 시작했고 한철수는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았죠. 2015년 여름 수지는 드디어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했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 기다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28살의 수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가끔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6개월 후부터는 거의 끊겼죠. 엄마, 바빠서 연락 못해. 공부가 너무 힘들어. 간혹 오는 짧은 문자가 전부였어요. 이옥부는 매일 국제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여름 수진의 MBA 과정이 끝났어요. 이옥부는 기대에 부풀어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죠. 나중에 수진의 대학 동기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미국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엄마, 수진이가 미국 회사 다닌대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던데.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옥부는 그제야 딸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옥분과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2015년 가을부터 수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옥부는 매일 밤 울었죠. 그리고 3년 후인 2018년 비극이 찾아왔어요. 한철수가 대리운전 중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이옥분이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어요. 63살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수진의 연락처로 부고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엄마, 수진이는 아빠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거예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이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바쁜가 보다. 미국에서 어떻게 갑자기 오겠니? 하지만 이옥분도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올 생각이 없다는 걸, 가족을 버렸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후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남편의 대리운전 수입으로 간신히 버티던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이옥부는 아파트를 팔고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죠. 큰딸 수정은 결혼도 포기하고 엄마를 부양했어요. 아들 민수도 공장 야간 근무를 계속하며 돈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막내 수지는 여전히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리고 7년이 흘렀어요. 이옥부는 65살이 됐고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또 당첨 소문 하나에 수진이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말이죠.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이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수진이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변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사랑을 잘못 준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고 내 오빠 것도 빼앗아서 줬잖니. 그게 수진이를 망친 거야. 이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옥분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옥분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대한부동산 개발 김상철 이사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옥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죠. 저희가 고인이 되신 한철수 씨의 친구 박영수 씨를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2010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땅을 구입하신 거 아시나요? 땅이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없어요. 평생 택시나 몰았는걸요. 아,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철수 씨 명의로 화성시 오산동 300평이 등록돼 있어요. 이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300평이라니요. 남편이 그런 땅을 샀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사님, 지금 그 땅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부지 인근이거든요. 현재 시세로 최소 50억 원은 하실 겁니다. 50억이요? 이옥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50억이라니 평생 보지 못한 돈이었죠. 네, 추석 연휴 지나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옥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땅을 샀다니 그것도 50억 원짜리를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땅을 샀다고요? 그러게. 엄마도 처음 들었어. 내 아빠가 왜 말 안 했을까?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땅 투기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엄마, 혹시 사기 아닐까요? 요즘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글쎄, 등기부등본에 있다고 하던데.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대박. 아빠가 땅 샀다며? 50억이라고? 진짜야? 이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진이가 벌써 알았을까요? 수진아, 너 어떻게 알았니? 아빠 친구 박영수 아저씨가 나한테 연락했어. 엄마, 나 지금 바로 한국 갈게. 비행기표 끊었어. 수진아, 잠깐. 전화는 또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수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또 돈 이야기네요. 수진이는 정말. 수정아, 그래도 돈이 생기면 수진이한테도 나눠줘야지. 다 내 딸들인데.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이틀 후 수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내가 모실게. 이제 엄마 이 좁은 원룸에서 안 살아도 돼.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 포옹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수진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응. 엄마, 미국 회사 그만뒀어. 이제 한국에서 엄마랑 살 거야. 추석도 우리 함께 보내자. 수진의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 눈은 끊임없이 방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가 남긴 서류 같은 거 없어? 땅 등기증이라든지. 아,
그건 엄마가 은행 금고에 맡겨뒀어. 중요한 서류니까. 수진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정말 똑똑하시네. 역시 우리 엄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추석 음식 재료가 가득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네? 오랜만이야.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도 그걸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한국 올 거야. 엄마 모시려고. 갑자기 미국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바쁘더니 어떻게 그만뒀어? 언니는 왜 그래? 내가 엄마 모시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야? 좋긴 한데 타이밍이 묘하네. 하필 땅 개발 소식 듣고 나서 수진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언니, 오해야. 나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10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이 이틀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 수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옥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추석인데 이러지 말자. 수진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 엄마, 수진이를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실망하실 수 있어요. 수정은 차갑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엄마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렸죠. 엄마, 나 정말 잘할게. 엄마 효도 제대로 시켜드릴게. 약속해. 이옥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엄마 옆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이옥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죠. 우리 수진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엄마가 오해하는 걸까? 이옥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5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요란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쨍그랑, 쿵쿵. 일부러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이옥분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전복죽 끓일게요. 엄마 건강에 좋잖아요. 수지는 냉장고에서 전복을 꺼냈어요. 비싼 전복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사온 거였죠. 어머, 수진아.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최고만 드셔야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리 솜씨는 엉망이었습니다. 물 조절도 안 되고 간도 맞지 않았죠. 수진아, 물을 좀 더 넣어야. 엄마,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결국 완성된 전복죽은 질퍽하고 짜기만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자신만만하게 상에 올렸습니다. 엄마,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옥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너무 짰지만 딸이 만든 거라 참고 삼켰죠. 맛있다, 수진아. 그죠? 제가 요리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때 수정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수진이 언니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엄마 아침도 안 챙겨줘? 내가 없었으면 엄마 굶으실 뻔했잖아. 뭐라고? 나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마다 엄마 식사 챙기는데 그래도 아침은 안 챙기잖아. 엄마는 70살도 안 남았는데 아침 걸으시면 안 되지.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수정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65살이야. 그리고 엄마가 70살이라고 해도 아침은 본인이 원하실 때 드시는 거고, 언니는 변명만 하네.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이옥분이 급히 말렸어요. 얘들아, 그만해. 수정이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어. 수진아, 언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항상 언니 편만 들어. 나는 10년 만에 왔는데 언니는 매일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더 예뻐 보이겠죠. 수진은 눈물까지 흘렸어요. 수정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돈 생긴다니까 나타나서. 언니, 나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왜 자꾸 나쁘게만 봐? 그럼 왜 하필 땅 개발 소식 듣고 바로 온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언니가 날 오해하는 거 너무 슬퍼. 엄마,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이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아,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수진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잖니. 엄마, 저의 거짓말이에요. 못 보시겠어요? 그래도 엄마 딸인데 믿어주고 싶어.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저녁에 뵐게요. 수정이 나간 후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물 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죠. 엄마, 언니 출근했어요? 응, 방금 나갔어. 다행이다. 엄마, 우리 오늘 쇼핑 갈까요? 엄마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 돈 아껴야지. 에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번 돈 많아요. 엄마한테 다 쓸 거예요.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지는 엄마에게 비싼 옷을 입혔어요. 한 벌에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옷이었죠. 엄마, 이거 어때요? 완전 잘 어울려요. 수진아, 이거 너무 비싸. 엄마는 시장에서 파는 옷이면 충분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최고로 입어야죠. 사장님, 이거 포장해 주세요. 수지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같이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수지는 바로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10년 만에 엄마와 함께. 효도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와, 효녀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수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댓글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옥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딸의 효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손에는 추석 음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송편 만들려고 재료 샀어요. 언니, 그런 건 나한테 맡겨. 나 요리 잘한다고.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수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아침에 전복죽 태운 사람이? 뭐, 태우지 않았어. 그냥 좀 지냈을 뿐이야. 엄마가 몰래 다 버리신 거 내가 봤어. 수진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죠. 언니, 왜 그렇게 나한테 적대적이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곧 엄마 땅 팔리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잖아. 거봐, 결국 땅 이야기 나오네. 수정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이옥부는 두 딸 사이에 끼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추석 명절인데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해서야 어떻게 될까요? 추석 당일 이옥분의 작은 원룸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민수도 휴가를 받아왔습니다. 36살의 민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엄마를 껴안았어요.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때 수진이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복잡했어요.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종잣돈 1,000만 원을 내줬는데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오빠 미안해. 내가 바빠서 연락 못했어. 근데 오빠 아빠가 땅 샀다는 거 진짜야? 역시나 수진의 관심사는 돈이었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부동산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대박. 그럼 우리 다 부자 되는 거네? 50억이면 우리 3남매가 나눠도 1인당 17억 정도?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수진아, 그 돈은 엄마 거야. 아빠 명의니까 엄마가 상속받으시는 거고. 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연히 엄마 거지. 근데 엄마가 우리한테 나눠주실 거잖아. 안 그래요, 엄마? 수진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이옥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엄마,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요. 미국에서 사업 하나 구상 중인데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10억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어요. 수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10억? 너 정말 뻔뻔하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돈 생긴다니까 나타나서 10억 달라고? 언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이건 나랑 엄마 사이 이야기야. 엄마 돈인데 내가 왜 못 끼어들어? 나도 엄마 딸이야. 두 자매가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민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오늘 추석인데 이러지 말자. 오빠는 왜 말이 없어? 오빠도 돈 받고 싶지 않아? 수진이 오빠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편하게 쓰시면 그걸로 됐어.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건 싫어. 오빠는 착하네. 근데 나는 달라. 나는 내 목 받을 거야. 당연한 권리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옥분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얘들아, 제발 그만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의 김상철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옥분 여사님. 추석 명절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서류 때문에 찾아왔어요. 김 이사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한수진이에요. 이옥분 여사님의 막내딸이고요. 수진은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김 이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땅 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오산동 일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확장 부지로 선정됐어요. 정부 보상금이 평당 5천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300평이면 150억?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종 협상 금액은 1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다만 세금이 30억 정도 나가니까 실수령액은 120억 원 정도 되실 거예요. 120억?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옥분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한철수 씨가 이 땅을 구입하실 때 박영수 씨와 공동 명의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반씩 나눠야 합니다. 뭐, 반으로 나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동 명의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60억은 받으시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60억?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120억에서 60억으로 줄어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죠. 그래도 맞네요. 엄마, 축하드려요. 김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에 구청에 가서 최종 확인 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옥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0억이라니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죠. 김 이사가 돌아간 후 수진이 바로 엄마에게 달라붙었어요. 엄마, 60억이면 우리 3남매가 나눠도 1인당 20억씩이에요. 엄마는 나머지 가지시고. 수진아, 너무 성급해.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엄마, 나 정말 급해요. 미국 사업 때문에 투자금이 당장 필요하다고요. 일단 20억만 약속해 주세요. 수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싫어요. 지금 당장 약속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같았죠. 38살의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참다 못해 나섰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는 닥쳐. 이건 나랑 엄마 문제야. 엄마를 협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야. 협박? 내가 언제? 수진이 발끈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본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죠. 이옥부는 두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추석 명절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등기 이전을 위해 구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옥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구청 가는 날이잖아요. 수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아직 7시야. 구청은 9시에 열어. 그래도 일찍 가야죠. 엄마, 빨리 준비해요. 수진은 조급해했어요. 지난 사흘 동안 그녀는 밤낮 없이 엄마를 졸랐습니다. 20억만 먼저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내가 제일 효도했잖아요 라며 끊임없이 압박했죠. 이옥부는 지쳐 있었어요. 딸의 사랑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구청 가서 바로 계좌 만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20억 송금해 주세요. 나 정말 급하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 좀 줘. 무슨 생각을 더 해요? 나 막내딸이잖아요. 아빠가 제일 예뻐했던 딸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혹시 몰라서 회사에 반찬했어요. 언니는 왜 끼어들어? 엄마랑 나랑 갈 거야. 수진아, 너 혼자 엄마 모시고 가면 무슨 짓 할지 뻔하잖아. 나도 간다. 두 자매가 또 대립했어요. 이옥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얘들아, 그만하고 같이 가자. 다 엄마 딸들인데 이러지 말자. 결국 셋이 함께 구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수지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엄마, 나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할 거예요. 20억으로 빌딩 하나 사면 월세 수입만 2억씩
들어온대요. 수진아, 미국 부동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사기 조심해.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코웃음 쳤죠. 언니는 경험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해? 나는 미국에서 10년 살았다고. 10년 동안 엄마한테 단 한 푼도 안 보내면서 그건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언니 말 듣지 마세요. 나만 믿어요. 구청에 도착했어요. 민원실로 들어가자 김상철 이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옥분 여사님. 오늘 최종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김 이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옥분이 서류를 받아들었죠. 여기 서명하시고 신분증 확인 받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김 이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그리고요? 사실은 구청 담당자가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 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 담당자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후 구청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옥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남편분 한철수 씨가 2010년도에 화성시 땅을 구입하신 거 아시나요? 네, 부동산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땅이 원래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불법 거래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한철수 씨가 중개인한테 속아서 산 거죠. 뭐라고요? 이옥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가 샀다고요.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등기가 잘못된 겁니다. 2015년도에 정부에서 전산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소유주를 찾았는데 바로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상금은 국가로 환원됩니다. 한철수 씨가 구입하실 때 쓴 돈은 돌려드릴 수 있지만 개발 보상금은 받으실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우리 60억은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정이 동생의 팔을 잡았죠. 수진아, 진정해. 창피하게. 엄마,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 확인 제대로 해봐요. 수진은 발광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법무부에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돌아섰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60억이, 내 20억이.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이옥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김상철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옥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딸들이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지는 계속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내 돈, 내 20억, 없어졌어. 그 모습은 딸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 같았습니다. 구청을 나온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집어던지는 것 같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하네. 엄마, 수정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사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려? 땅이 국유지라는 거. 내 아빠가 속아서 샀다는 거. 수정은 깜짝 놀랐어요. 이옥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자신이 땅 사기를 당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엄마도 알고 있었지. 그 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그럼 왜 수진이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시험하고 싶었어. 수진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온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 그런데 이제 알았어. 수진이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걸. 1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돈 소식 듣고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온 거 보면 확실하잖니? 수정은 엄마를 껴안았어요. 이옥부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를 망쳤어. 너무 사랑한다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줬더니 괴물이 됐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진짜 몰랐어요? 땅이 가짜인 거?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날 속였어. 날 시험했어. 나는 엄마를 믿었는데. 수진아, 너는 엄마를 믿은 게 아니야. 돈을 믿었지. 이옥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10년 동안 엄마한테 단 한 통도 전화 안 했잖니.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안 왔잖니. 그러다가 돈 생긴다니까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왔지. 이게 사랑이니? 그건 엄마 효도한다며 200만 원짜리 옷 사줬지? SNS에 효녀 인증샷 올렸지? 그런데 그게 진짜 효도야? 아니면 내 자랑이야?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옥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소리내며 설거지하고 전복죽 태워놓고 효녀 코스프레 했지. 그런데 그게 엄마를 위한 거였어? 아니면 언니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야? 엄마, 나는.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정말 원한 게 뭐야? 엄마야, 돈이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나 돈 필요했어요. 미국에서 사기당해서 빚이 생겼거든요. 20억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진실이 터져 나왔어요. 수정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수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투자 사기당해서 50억 빚이 생겼어요. 채권자들이 날 쫓아다니고 나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야? 엄마 돈 뜯어내려고? 미안해요, 엄마. 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옥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빚 갚아줄 수 있어. 엄마한테 돈이 있거든. 정말요? 엄마.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안 줄 거야. 왜요?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엄마가 평생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더니 이렇게 망가졌잖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 제발,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수지는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옥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부동산 회사 김상철 이사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사람 여러 노인분들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대요. 가짜 개발 소식 흘리고 돈 요구하는 식으로요.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처음부터 의심했어. 그래서 확인 안 하고 기다렸지. 엄마, 그럼 정말 모든 게 가짜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옥부는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모든 게 가짜였어. 땅도 개발 소식도 60억도. 하지만 진짜였던 건 내 욕심이었지.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짐을 쌌어요. 큰 캐리어 2개에 명품 옷가지들을 채워 넣었죠. 이옥부는 거실에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나 미국 돌아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어제의 히스테리는 온데간데였고 지친 얼굴만 남아 있었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돈만 보고 살았어요. 엄마 사랑은 생각 안 하고. 이옥부는 일어나 딸을 안아줬어요. 수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온기였죠.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야. 그걸 기억해라. 네, 엄마. 알았어요. 수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다시 찾아와도 돼요? 언제든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수진이 나갔어요. 이옥부는 창문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수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근데 엄마가 어제 수진이한테 말씀하신 거, 돈이 있다는 거 진짜예요? 이옥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죠. 엄마가 10년 동안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모은 돈이야.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보였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을. 수정아,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결혼도 포기하고 10년 넘게 엄마 모셨잖니.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 돈은 엄마가 쓰세요. 안 돼. 엄마 뜻이야. 너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살아.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옥부는 딸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진짜 효녀는 바로 너였어. 엄마. 두 모녀가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효도할게요.
우리 아들, 딸, 고맙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한 달 후, 수정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했던 식당 근처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옥분이네 반찬이었죠. 엄마, 첫날인데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수정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이옥분의 인심이 좋았던 덕분이었죠. 우리 딸 잘 될 거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옥분은 딸과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손맛이 그대로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1년 후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죠. 수정은 직원을 고용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반찬이 백화점에 입점 제안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이옥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딸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나 미국에서 작은 식당 시작했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 레시피로 장사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엄마 사랑해요. 언젠가 꼭 찾아갈게요. 이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어요. 수진아, 잘하고 있구나. 엄마도 사랑한다. 건강하게 지내라. 수정이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변한 것 같아요? 글쎄,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믿고 싶어. 우리 막내도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래. 무조건 주기만 하면 아이가 망가져. 때로는 거절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한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수정아, 너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기억해라. 사랑한다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안 돼.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이옥부는 65살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딸의 가게를 도우며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옥부는 그걸 딸들에게 물려줬어요. 50억도 60억도 아닌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1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렸어요. 큰딸 수정의 노력과 엄마의 응원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리고 먼 미국에서 막내 수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돈만 쫓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느님, 우리 수진이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정이, 민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내딸 수진처럼 돈 앞에서 가족을 저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큰딸 수정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분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